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정평가사 회계학 모의고사 2013년 대비 1회 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이런 이 박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래의 문제들에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보고 기간은 이제 회계 기간이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이런 말이 없어도 12월 31일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산일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으면 언급되어 있는 대로 하시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결산일이 언제다 이렇게 요즘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조건을 주기 때문에, 또한 주권 상장법인으로, 이 말은 이제 상장 기업이라는 거죠. 주식, 이 주권이라는 게 이제 주식을 말하는 거죠. 이 주식을 상장했다는 거죠. 상장 기업으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기 중에서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회계 기간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이다. 예?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면은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재고자산이 소실되었다. 이 말은 이제 불타고 없어졌다 이 말이죠. 자, 이 회사 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실 얼마냐. 여기 보면 보험에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한 손실 얼마냐. 자,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수차례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죠. 자, 불이 났다. 얼마 손해봤느냐 뭐 그런 문제죠. 자, 요 문제는 푸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재고자산 뭐 상품 계정 하나를 T자로 그려 가지고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기초 상품이 문제 보니까 102,000원. 자, 기초 상품이 102,000원. 자, 매입입니다. 자, 매입인데 계산을 할 때 바로 순매입액을 계산하는 게 좋겠죠. 매입이 336,000원인데 매입했다가 한 줄 돌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거 빼고 들어와야 된다. 자, 빼고 들어옵니다. 313,700원 빼고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순매출. 자, 순매출. 자, 순매출 여기 보시면은 418,000원 있는데 매출했다가 한이 반품된 것이 10,0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빼고 돌아야 되겠죠. 빼고 들어오면은 순매출 408,000원. 자,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20%는 요 순매출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 총 이익 어디에 대해서 이 순매출에 대해서 몇 프로? 20%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곱하기 20% 하면 되죠. 그거 하면은 81,600원 됩니다. 자, 차변 합계합니다. 차변 합계하면은 497,300원. 자, 여기서 기말 상품을 구합니다. 자, 기말 상품 497,300원에서 408,000원 빼고 기말 재고. 기말 재고가 89,300원입니다. 기말 재고가 89,300원. 자, 89,300원. 자, 이 그러면 여기 89,300원이 이제 화재에 노출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12,000원 있는데, 그것이 매가라는 것은 판매 가격으로 12,000원이었다. 그러면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이 12,000원인데 판매 가격으로 12,000원이니까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손상된 거 12,000원에 이익률이 20%이기 때문에 원가율은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원가율은. 자, 미손상된 거, 자, 원가율 80%입니다. 자, 그러면 이 9,600원. 자, 9,600원은 손상이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피해 입은 상품의 약간 피해를 입은 상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1,800원이다. 이 말은 약간 피해는 입었지만은 이거를 팔 수도 있겠죠. 약간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처분한다면은 그 처분할 때 처분 비용을 빼고도 1,800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 처분 비용이 들겠죠. 그거 빼고도 1,800원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 입은 상품의 순실현 가치, 자 피해 입은 상품을 처분했을 때 순실현 가치가 얼마다? 1,800원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화재로 손상이 안 된 게 있고 피해 입은 상품 중에서 이 피해 입은 상품 중에서 우리가 순실현 가치가 1,800원이다. 그럼 합치면은 11,400원. 그래서 11,400원은 어떻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좀 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89,300원에서 얼마를 빼야 되겠습니까? 89,300원에서 요 11,400원을 빼야 되겠죠? 11,400원. 자, 그러면 77,900원. 자, 77,900원.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3번에 보면 정답이 어떻습니까? 77,900원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여기 3번, 여기 답이죠. 77,900원. 자, 1번 문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수익 인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즘 이런 문제도 꼭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죠. 한 문제 정도씩. 자 수익 인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면 상품권을 판매한 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판매했다,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선수금을 치르죠. 상품권을 회수하면은 인도를 합니다. 상품을. 그때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1번은 맞죠. 그래서 상품권을 어떻습니까? 판매한 때, 발행한다 말이죠. 상품권을 발행한다. 발행할 때는 돈을 받습니다. 현금. 그리고 대변에 어떻습니까? 선수금으로 처리하죠. 이때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뭐 선수금이라고 해도 됩니다. 선수금. 자, 그 다음에 상품권을 이제 회수를 합니다. 상품권을 회수하는데 요때 상품권을 회수할 때 일반적으로 뭘 합니까? 상품을 이제 줘야 되죠. 상품을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상품권, 선수금, 부채의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인도하면서 매출이 됩니다. 매출되죠. 여기 뭐다? 수익의 발생이다. 수익의 발생. 따라서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1번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맞다. 이거는 일단 맞다. 맞는 말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요거는 맞는 말이다. 0표. 자, 임대업을, 그러니까 1번이 답이라는 게 아니죠. 1번은 맞는 말이다. 임대업을 영위한 회사는 임대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하고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당연하죠. 2번 맞는 말이다. 3번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가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데 이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해서 상품을 수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상사는 수출을 해주면서 받는 대행 수수료 있죠. 판매 수수료, 대행 수수료 그것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또 맞죠. 4번 방송사 광고 수익, 또 신문사 있죠. 신문사 광고 수익 이런 것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아니죠.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아니고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입니다.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입니다.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 뭐 방송이든 신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5번 예술 공연 입장료 수익 있죠. 요거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입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술 공연 이런 건 예매를 하잖아요. 그럼 예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매를 다 합니다. 했다가 이제 드디어 행사를 하죠. 그러면 그 행사가 개최된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연도가 바뀌어 있을 때, 해가 바뀔 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매를 하고 행사는 연초에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1년이 시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연말에 예매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행사가 개최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4번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4번. 자, 일단은 이제 시험 칠 때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어떻습니까?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다. 맞으니까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1번은 답이 아니다. 맞으니까 답이 아니다. 2번도 맞으니까 답이 아니다. 3번도 맞으니까 답이 아니다. 4번은 틀리다. 틀렸으니까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자꾸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혼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합리적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 4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개념 체계, 이 개념 체계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재무 보고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체계가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충될 때는, 즉 상충된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 체계하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하고 그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항상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우선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시험에 놓은 적이 있죠. 자, 여기서는 개념 체계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자산이 뭐냐? 그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의 그 기업의 현금 및 현금 자산이 유입될 그런 잠재력,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형자산, 이 유형자산은 이 물리적 형태가 어떻습니까? 물리적 형태가 있습니다. 물량자산 형태가 있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 형태가 없어도 이와 같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는 말이다. 2번도 맞는 말이다. 3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3번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출이 있어야 되느냐? 3번은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거를 살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지출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출을 수반하게 되는데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필수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려받은 재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려받은 재화는 지출이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정려받은 재화, 자, 정려받은 재화 어떻습니까? 차변의 토지 10억, 대변의 자산을 정려받았다. 자산
정려받았다. 그래서 이익이다 10억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려받은 자는 지출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지 요거는 어떻습니까? 수익이 발생. 이런 식으로 정려받은 제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리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은 자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유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유권이 있지만 그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이 없더라도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없더라도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리스 중에서 어떻습니까? 운용리스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금융리스가 있죠. 이런 금융리스 이런 것은 리스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자산 처리합니다. 자, 금융리스 같은 것은 리스 이용자가 자산 처리하는데 이때 리스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이용권만 가지고 있지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권만 가지고 있지 소유권은 없지만은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가 소유권은 없지만은 자산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이 5번 맞는 말입니다. 이 5번이 무슨 말이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요대로 놓으면 3번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3번은 맞게 하고 5번을 또 어떻습니까? 틀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멋진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빌딩이 있다. 자, 이 빌딩, 저 빌딩을 내가 언젠가는 사야지. 1년 후에는 내가 저 빌딩을 꼭 살 거야.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저 빌딩은 내가 1년에 꼭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자산으로 기록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그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자산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회계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막 엉망진창 되겠죠. 저거 내가 1년 있다가 저 빌딩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자산으로 기록해.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를 국제회계 기준에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언급을.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어떻습니까? 3번이 답이다. 자, 이 3번 여기 이제 정답이 되죠. 3번.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니까 이제 소매적어법이 나옵니다. 이 소매적어법. 참고로 소매적어법은 그 기출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 소매적어법 종전에는 어떻습니까? 매출 가격 환원법이랬는데 국제계 기준은 소매적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뭐라고 불렀다? 종전에는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고 했습니다. 매출 가격 환원법. 지금은 이제 소매제고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주로 어디에서 써야 된다? 유통업에서 써야 됩니다. 무슨 업? 유통업. 유통업이 또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유통업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선의선출법과 저가법을 아울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의선출법과 저가법. 자, 그러면 이제 선의선출법과 저가법을 아울러 쓰고 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원가율을 계산할 때 원가율을 계산할 때 선의선출법 요거는 어떻습니까? 원가율 계산할 때 기초를 제외시킵니다. 뭐를 제외시킨다? 선의선출법 하면 기초를 제외시킵니다. 그다음 저가법이 붙었죠. 저가법이 붙으면 뭐를 순인하를 원가율에 제외시킵니다. 계산해서 제외시킵니다. 자, 선의선출법은 기초를 원가율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가법이 붙으면은 순인하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문제는 시험에 넣으면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 문제는. 자, 잘 보세요. 지금 요것입니다. 기초가 원가는 8만 원인데 소매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자, 매입한 것이 있는데 매입은 보니까 운임까지 포함해가 얼마입니까? 요거 하면
4천하면 30만 1,000원이죠. 이 운임은 매입에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입이 30만 1,000원인데 판매 가격, 소매 가격이 판매 가격이죠. 42만 원 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4만 원, 42만 원 이렇게 하면 56만 원입니다. 다 팔면은. 그런데 파손 빼고 매가 인상 더하고 매가 인하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56만 원인데 다시 빼고 더하고 하니까 빼고 더하고 하니까 내나 똑같네요. 다 팔면 56만 원입니다. 다 팔면 56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매출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40만 원 매출되어 있죠. 자, 다 팔면 56만 원인데 40만 원이 매출로 되어 있으니까 기말 재고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기말 재고는 56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16만 원입니다. 이 16만 원이 소매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6만 원에 대한 원가를 구해야 된다. 뭐를 구해야 된다? 원가를 구해야 된다. 자, 16만 원에 대한 원가를 구해야 된다. 그럼 이거 뭘 곱하기 원가율 해야 되겠죠. 원가율. 자, 이렇게 하면 기말 재고 뭐가 나옵니까? 원가가 나옵니다. 원가.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소매가죠. 소매가. 이 소매가를 원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가율 이제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선입선출법은 매가분의 매가라는 게 뭐예요? 소매가죠. 매가분의 원가입니다. 원가. 자, 그래서 그냥 매가라고 하겠습니다. 매가가 뭐예요? 판매 가격 분의 원가단 말이죠. 자, 이것이 원가율입니다. 자, 그런데 기초는 빼야 됩니다. 여기 14만 원, 8만 원 기초는 뺍니다. 자, 단기에 매입한 거 매가가 어떻습니까?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자, 원가는 얼마입니까? 42만 원에 대한 원가는 30만 1,000원입니다. 30만 1,000원. 42만 원, 원가는 30만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정상 파손 8,000원은 원가율에는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파손 8,000원은 원가율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비정상 파손이면 분모 분자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상 파손은 원가율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매가 인상 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매가 인하는 어떻습니까? 제외한다. 여기서 이제 순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인하를 시키다가 인하를 또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하를 시키는데 인하를 취소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순인하라죠. 그게 순인하. 자, 여기서는 이제 인하 2,000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30만 1,000원 나누기 43만입니다. 하면 70% 나옵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16만 원에 70% 해서 답은 11만 2,000원. 기말 재고 원가는 11만 2,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11만 2,000원. 자, 11만 2,000원 3번이 답입니다. 혹시 매출 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기초재고 8만 원에 매입 30만 1,000원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뭘 빼면 됩니까? 기말재고 11만 2,000원을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매출 원가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이제 답은 3번에 11만 2,000원이다. 자, 그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 이 문제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보면 좀 몇 번 출제가 되었죠. 자, 기중이라는 것은 이제 회계 기간 중에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다. 인플레가 뭡니까?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재고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재고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말 수량하고 기초 수량을 봤을 때 기말 수량이 기초보다 크다 이 말이죠.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 손익 계산서에 계산되는 매출원가의 크기를 바르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자, 매출원가의 크기를 바르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자,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선의선출법, 이거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의선출법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계속해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가가 상승하고 또 기초 수량하고 기말 수량을 비교했을 때 이 기말 수량이 커야 된단 말이죠. 기말 수량이
그래서 기초수량하고 기말수량 봤을 때 각하나 기말수량이 커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이 구비될 때, 이 기말 재고의 크기 순서. 자, 기말 재고액이 크면은 어떻습니까? 기말 재고액이 크면은 매출 총 이익이 커집니다. 매출 총 이익이 커지면은 당기 순이익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커지면은 그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도 커집니다. 그렇죠? 요 크기 순서입니다. 크기 순서. 자, 이 크기 순서는 물가가 오를 때 기말 재고가 크면은 매출 총이익도 커지고 당기 순이익도 커지고 당기 순이익이 많아지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이 크기 순서입니다. 이게 선의 총후입니다. 자, 선의 총후. 이건 이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말 재고가 크면 어떻습니까? 기말 재고액이 크면은 반대로 매출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매출원가는. 그렇죠? 그리고 세금, 법인세 비용을 많이 내면은 선입이 법인세 비용을 많이 낸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지죠. 그죠? 현금 흐름. 뭐 여기 순현금 흐름 이래도 되고 그냥 현금 흐름 해도 됩니다. 자, 이 크기 순서입니다. 자, 요거는 반대로 됩니다. 이 위와 반대로 됩니다. 자, 요거하고 반대가 됩니다. 위와 반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원가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선의 총후. 자, 위와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 5번. 자, 이런 것은 과거 기출문제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외상 및 출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외상 및 출금 기말 잔액은 얼마냐? 이 외상 및 출금 우리가 매상 및 출금 매출 채권이죠. 자, 외상 및 출금 T자 계정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자, 외상 및 출금. 자, 기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15,000원 1번 가번에 있습니다. 외상 및 출금 수금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6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외상 및 출금 증가는 차변, 외상 및 출금 감소는 대변. 그렇죠? 자, 외상 및 출금 매출입니다. 자, 이 매출은 외상 매출을 의미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목이 외상 및 출금이니까 자, 요거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손 발생이 있으면 대손 발생액이 있으면 빼야 되는데 대손 발생액이 있으면 외상 매출에서 빼야 된다 말이에요. 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손 발생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죠? 없죠. 있으면 빼야 돼요. 그리고 기말 잔액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묻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외상 매출인 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단기 상품 매입이 85,000원, 기초 7,000원, 기말 8,000원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를 구할 수 있다? 매출원가. 그럼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니까 1,000원을 빼면 되죠. 그럼 84,000원. 자, 매출원가는 84,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하번에 보면 현금을 38,400원 현금 판매했습니다. 자, 현금 판매는 얼마다? 38,400원. 그리고 판매 정책을 보면은 외상 매출에 대해서는 원가 25%, 즉 이 원가는 매출원가입니다. 그리고 현금 판매는 원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자, 현금 판매가 38,400원입니다. 이거는 원가의 20%를 한 것이 38,400원이다. 자, 원가의 20%를 가산한 것이 38,400원이다. 그러면 이 원가 X가 얼마인가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 X 원가를 계산하면은 여기 32,000원 옵니다. X가 얼마? 32,000원. 이 32,000원이 매출원가입니다. 그럼 전체 매출원가 84,000원인데 자, 전체 매출원가가 84,000원인데 전체 매출원가 자, 여기 전체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84,000원인데 지금 현금으로 판매한 것의 매출원가는 현금으로 판매한 거 있죠. 그것의 매출원가는 32,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32,000원을 현금으로 판매한 것의 매출원가를 빼면은 나머지가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 여기 52,000원입니다. 52,000원. 자, 외상 판매한 것의 매출원가 52,000원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출에 대해서는 원가 25%를 가산한다 이 말. 자, 이 원가의 몇 프로? 25%를 가산한다. 25%. 그러니까 52,000원에 25%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52,000원에 25%를 계산 1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52,000원에 25% 13,000원 이렇게 해서 65,000원, 65,000원이 외상 매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65,000원이 외상 매출이다. 그럼 이 외상 매출 얼마? 65,000원 했습니다. 자, 그 기초에 15,000원, 65,000원 받아야 될 금액이 8만원입니다. 8만원. 8만원 받아야 되는데 8만원 받아야 되는데 6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은 2만원이다. 그래서 답은 2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2만원 있죠. 자, 1번 2만원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충당 부채. 자,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우발 자산에 대한 회계 설명.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충당 부채는 부채입니다. 자, 충당 부채는 뭐다? 충당 부채는 부채다. 이런 우발 부채, 우발 자산 이렇게 우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우발이라고 용어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자산과 부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우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자산과 부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1번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1번은 바로 틀리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향후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불황 또 전 세계적인 뭐 여러 가지 불황, 미래 불확실 뭐 이런 것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1, 2년 후에는 엄청난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충당 부채로 설정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미래의 영업 손실 이것을 미리 충당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맞는 말이란 말이죠. 우발 부채는 부채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발 자산이나 우발 부채는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예상 처분 이익은 어떤 자산을 처분하면은 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 예상 처분 이익은 내가 충당 부채를 이래 측정하는데 설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당 부채는 충당 부채고 예상 처분 이익은 예상 처분 이익이지.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어떤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이익이 생긴다. 그걸 감안해서 그걸 빼고 설정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에 보면 충당 부채의 명목 금액,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리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도 있죠. 참 이 문제는 참 아주 옛날 예적부터 지금도 이제 또 출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실질재고 조사법으로 해결체라는 회사가 연말에 상품 예상 구입에 대한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상품 예상 구입에 대한 기록을 안 했으니까 부채는 어떻습니까? 가소되었죠. 기록을 안 했으니까 가소되었죠. 예, 가소되었죠. 자, 정답은 어떻습니까? 1, 3, 5번 중에 있습니다. 자, 아직 그 외상 대금은 이제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갚았다 이 말이죠. 이 상품이 기말 재고 실사에서도 누락되었습니다. 그럼 자산도 누락되었죠. 자산도 누락되었죠. 자, 자산도 누락되었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하고 5번입니다. 그렇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하고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뭐다? 자본이다. 자, 정답 후보는
3번하고 5번입니다. 자산,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자, 자산은 어떻습니까? 가소. 부채도 가소되었다. 자, 일정한 금액,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이 가소되었다. 부채도 만 원이 가소되었다. 금액은 같죠? 자, 그러면 자본은 어떻습니까? 자본은 불변이죠. 자, 자본은 불변이죠. 그래서 가소, 자본은 불변입니다. 항상 아셔야 됩니다. 자본이 불변이면 순이익도 불변입니다. 순이익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정답은 3번.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본이 불변이면은 순이익도 불변. 뭐 예를 들어서 자본이 가소면 순이익도 가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본이 가되면 순이익도 가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영향 없음, 요것도 영향 없음 그렇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왔고요. 뭐 이런 문제는 아주 뭐 과거 기출 문제 있는데 좀 비교적 쉬운 문제죠. 그리고 무조건 이 답을 외워서는 안 되고요. 요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요 조건이 문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문제를 잘 보시고 조건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상품 예상 구입은 누락했는데 기말 재고 실사에서는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또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누락되었는데 외상 매입은 누락되는데 기말 재고 실사에서는 반영이 됐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또 달라지죠. 부채는 뭐 가소, 자산은 또 영향 없음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주어지는 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무형자산에 관련된 이론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요즘 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자, 1번 연구 결과 또는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또는 응용하는 활동을 연구할 단계입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형 공장, 설계, 건설, 가동한 활동은 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죠. 1번은 맞다. 자, 2번 무형자산에 대해 1번은 맞는 설명이죠. 무형자산에 대해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의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2번 또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유형자산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유형자산은 무형자산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치른다. 3번이 틀렸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개발 단계 여기서 틀렸죠. 이게 뭡니까? 연구 단계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뭐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모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뭐 브랜드 알죠? 제호, 예? 이름, 뭐 출판 표제, 고객 목록이 뭡니까? 고객 뭐 주소, 이름 뭐 이런 거 있죠.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고객, 그죠? 그는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번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죠. 4번 맞는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 이런 것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유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이게 그 유상으로 취득한 브랜드, 뭐 제호,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유상으로 취득한 브랜드, 제호, 뭐 출판, 표제, 고객 목록 이런 등등 이런 것은 무형자산으로 어떻습니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취득한 거는 인식을 하는데 자기 기업 내부적으로 이렇게 창출된 것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도 똑같습니까? 영업권도 그렇죠. 영업권 같은 경우도 영업권도 마찬가지죠. 영업권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이거를 어떻습니까?
자기 창설 영업권 또는 뭡니까? 자가 창설 영업권 이런 표현을 쓰죠. 뭐 자기라고 해도 좋고 자가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가 창설 영업권 요거 요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없다.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없다. 그럼 뭐를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느냐?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은 뭡니까? 돈을 주고 유상으로 돈을 주고 유상 취득 영업권,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요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영업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이 영업권하고 판단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안 된다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거는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이래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어떻습니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2012년 12월 31일 보통주 자본금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5억,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5천, 그리고 이익잉여금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에 대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질문하고 있는가? 자기 주식 매각할 때 선의선출법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먼저 구입한 자기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걸로 처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 회계 처리를 할 경우에 2013년 12월 30일 현재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품 재고장 선의선출법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800주 주당 7,5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800주 7,500원 취득했고 그 다음에 1,500주를 8,000원에 또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800주 곱하기 주당 7,500원 이렇게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00주 곱하기 8,000원에 취득했고요. 8,000원. 또 취득한 거 보겠습니다. 재발행이고 이건 또 600주를 7,8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600주를 어떻습니까? 7,8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발행이라는 것이 처분했단 말이죠. 자, 1,000주를 8,700원에 재발행했고 또 1,400주를 9,000원에 재발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 1,000주를 8,700원에 재발행했는데 지금 자기주식 남은 거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처분이 2,400주입니다. 자, 처분이 2,400주인데 자, 여기 몇 주입니까? 여기 자, 2,400주인데 자, 보세요. 지금 처분이 1,000주, 2,400주죠. 2,400주인데 여기 지금 요거 팔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500주 팔리고요. 그럼 여기 100주가 더 팔려야 되겠죠. 100주. 그럼 여기 남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500주 남죠. 네? 여기서 몇 주? 500주 남죠. 자, 여기 팔리고 요거 팔리고 여기서 100주 팔려야 되니까 여기서 500주 남습니다. 500주 곱하기 7,800원. 자, 이것이 자기 주식 남은 거죠.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5,7, 35, 58, 40, 35, 58, 40, 39. 390만 원. 자, 500주 7,800원. 390만 원. 자, 여기 자기 주식이 남아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기 주식 남아 있는 잔액이 어떻습니까? 390만 원입니다.
자, 390만 원.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정답을 보니까 자기 주식 얼마 남았습니까? 390만 원 남았습니다. 자, 얼마? 390만 원. 그래서 자기 주식 얼마? 390만 원. 바로 답이 나왔죠. 5번. 5번 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처분 이익은 뭐 계산을 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뭐 처분 이익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분 이익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답은 이제 5번이 결정됐고 처분 이익은 252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5월 22일 날 천주를 8,700원 팔았는데 요때 천주를 8,700원. 자, 천주를 8,700원에 팔았습니다. 자, 뭐 870만 원. 그다음에 1,400주 1,400주를 9,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919 1,400주 1,260만 원, 1,260만 원입니다. 그러면 판매한 것이 2,130만 원 판매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상품이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매출액이 되죠. 상품이라면 매출액. 자, 2,400주당 원가를 계산하는데 이 원가가 여기 계산해 보겠습니다. 800주 7,500원. 야, 이거 뭐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곱하기 7,500원. 여기 600만 원. 요거 다 팔리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1,508, 8엔 8, 58, 40,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서 몇 주 팔립니까? 100주가 팔리죠. 100주니까 100주니까 78만 원. 이렇게 되죠. 100주. 여기서 요 2,300주, 100주 100주니까 78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 1,878만 원. 1,878만 원.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1,878만 원. 이게 상품이면은 이게 매출액이 되고 상품이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매출원가 이렇게 되죠. 상품일 때, 상품이라면은 이 선의선출법 할 때. 자, 그래 가지고 요 차액을 보겠습니다. 2,130만 원. 그래서 1,878만 원, 1,878만 원. 그러면 252만 원. 요 차액이 252만 원. 이게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품은 아닌데 상품과 똑같이 해계 처리하면 됩니다. 상품하고 똑같이. 그렇죠? 뭐하고? 상품하고 똑같이 해계 처리하면 된다면 이 자기 주식이지만은 자기 주식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상품을 보고 선의선출법으로 어떻습니까? 처분한 거는 매출액을 보고 그 원가는 선의선출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5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어떻습니까? 요거 아까 몇 번 나왔습니까? 그 5번 390만 250원 이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했습니다. 이 40문제인데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조금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 문제 푸는데 그 10문제를 했는데 뭐 한 45분 이상 이렇게 걸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11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